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욱입니다. 오늘은 핵심 과거와 내 모습의 재발견이라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전 시간에 나왔던 꽃들입니다. 제가 초반에 농담처럼 모두가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장미꽃 농장에서 채찍질을 받으면서 일했던 분은 장미꽃을 보면서 썩 좋은 기분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중립자극, 꽃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립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기 마련이지만 남들과 똑같은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를 예시로 이제 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중립자극을 통대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동사고, 그리고 그 사고와 관련 있는 과거를 이제 찾아 나가자라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작업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빨간색 꽃을 보고 만들어진 생각 공장, 자동사고를 따라가 보니 어떤 과거가 나왔는데 다른 중립자극, 노란색 꽃이나 초록색 꽃으로 인해서 내가 자동사고를 파악하고 그리고 과거를 이제 따라 들어가 보니 계속 어떤 과거가 겹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트라우마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교 폭력에 관한 기억이 책상 의자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작은 우유곽 또는 선생님에 관한 기억 또는 공부에 관한 이제 기억, 이런 것들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각 다른 주제로 내가 다른 반응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같았단, 이게 바로 그 핵심 과거입니다. 주로 이제 진료 상황에서는 학교 폭력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떤 폭력 상황 또는 이제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성인기 초반기에 일어난 각종 폭력 상황들이 이렇게 핵심 과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한 얘기죠. 탐색을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자동사고에 영향을 주는 핵심 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핵심 과거에 대한 이제 분석, 접근은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인 것을 가정을 할게요. 사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트라우마는 제가 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할 예정이라서 그때 통째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 어린 시절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학창 시절의 경험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의 일들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에 경험하면은 제가 예시로 가장 많이 드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침대고 이것은 어린아이죠. 조금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지만 다들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편해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모의 성관계를 아이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아이가 보게 됐을 때 그것을 성관계로 이 정도 갓난아이가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관계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폭력의 한 장면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놀이의 한 장면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아이에게 들킨 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놀란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쁜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대처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할 때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반드시 알려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책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부모가 이혼하는 사유가 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이혼의 사유가 너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아이의 정신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이제 현실을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현재 내 기억 속에는 일부분이 달라져서 이제 현실과는 다를 가능성도 있고, 또 어린 시절의 대처 역시 내가 제대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답게 대처를 못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핵심적인 과거를 발견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내 모습이 썩 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성인이 된 이후에 내가 다시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면 당연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보통 자책을 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미숙했던 것 같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 당시의 내 행동 그리고 생각 과정은 그 당시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기준으로 꼭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자동사고, 그러니까 중립자극으로 인한 자동사고, 그 관련 있는 과거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공통적인 핵심 과거, 주로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 트라우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핵심은 꼭 어린 시절에 내가 그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부적절한 자책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을 분석하다가 더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보통 이런 관점의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